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좌표 평면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점 P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내분점을 구했듯이 좌표 평면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선분 APM 된 내분점을 이 점 P의 좌표를 각각 x, y라고 두고요. 이 x와 y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은 2차원이다 보니 x좌표와 y좌표 이렇게 두 개의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양끝점, 즉 점 A와 점 B의 x좌표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점 A의 x좌표는 x1, 그리고 점 B의 x좌표는 x2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P의 x좌표, 즉 x를 x1과 x2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y좌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y좌표도 점 A의 y좌표는 y1이고요. 점 B의 y좌표는 y2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의 보조선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 좌표를 표현한 것처럼 지금 점 AB와 선분 AB를 빗변으로 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보조선들을 모두 평행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선분 AB,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m 대 n으로 내분되고 있죠. 자, 그러면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아래쪽, 밑변이죠. x좌표의 지금 비율도 여기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 m 대 n으로 내분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높이도 m 대 n으로 내분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m 대 n은 길이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x좌표와 y좌표를 한번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좌표는요. 바로 x1과 x2, 즉 x좌표끼리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y좌표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분점의 y좌표도 각각의 y좌표, 즉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을 구할 때는 x좌표끼리의 내분점, 그리고 y좌표끼리의 내분점 이렇게 각각 구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자, 이 x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x의 좌표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즉 따라서 이 x 좌표는 x1과 x2를 m 대 n으로, 즉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값이 바로 내분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y좌표는 y좌표끼리의, 즉 y1과 y2의 m 대 n 내분이죠. 그래서 비율은 똑같이 m 대 n이니까 분모는 m 플러스 n이고, 자, 분자는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은 각각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분뿐만 아니라 외분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외분하는 점 자세하게 계산하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끼리의 m 대 n 외분하는 점의 좌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좌표는 바로 x1과 x2를 m 대 n으로 이번에는 외분하는 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분모는 m-n 외분이니까 뺄셈의 형태고요. 분자는 이렇게 mx1 한번 그리고 mx2 한번 nx1 한번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앞의 비율을 먼저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비율 곱해서 빼는 형태로 이렇게 외분점의 좌표가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y좌표도 마찬가지죠.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y1과 y2, 즉 y좌표끼리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 m-n이고요. 분자는 이렇게
앞에 비율 먼저 my2 빼기 ny1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모두 각각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내분 또는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분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mdn으로 내분하고요. 외분하는 점은 x좌표와 y좌표 각각 md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중점은 내분점의 일종이죠.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m과 n이 모두 1일 때, 즉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즉 두 개의 좌표를 더해서 절반한 좌표가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중점의 좌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문제 4번 풀면서 한번 실제로 공식을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점 A 1,2와 B 5,-4에 대해서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중점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공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점을 굳이 좌표 평면상에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의 좌표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2와 5,-4예요. 자, 이 두 개의 점을 먼저 3대1로 내분하는 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내분입니다. 내분. 자, 그러면 x좌표와 y좌표 따로따로 구해보면 되겠죠? 자, 역시 내분이니까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분모 x좌표와 y좌표 모두 이 비율의 합 3 더하기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하는 점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좌표 먼저 구해보면 앞에 비율 먼저 구하는 거죠. 앞에 비율 먼저 곱하는 거죠. x좌표 먼저 봅니다. 그럼 3과 15, 즉 3과 5 곱해서 15라는 값에서 내분이니까 덧셈이죠. 자, 두 번째는 이 1이라는 비율과 1이라는 x좌표,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y좌표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이라는 비율과 마이너스 4라는 값 좌표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역시 더하기, 두 번째는 1이라는 뒤의 비율과 앞의 좌표 2라는 좌표를 곱해서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표 계산만 하면 내분점의 좌표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분점의 좌표는 4분의 16이니까 4, y좌표는 4분의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분은 간단하죠. x좌표, y좌표 각각 내분하는 점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외분입니다. 자, 외분이 조금 계산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역시 좌표 다시 한번 적어보고요. 이번에는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비슷하게 x좌표와 y좌표 따로따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구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 분모부터 적어주겠습니다. 분모는 외분하니까 4-3. 자, 앞에 비율 더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x좌표부터 해볼게요. 4, 5, 20이고요. 빼기죠. 자, 빼기. 그 다음에 뒤에 비율 3과 1의 곱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입니다. y좌표 앞에 비율과 뒤에 y좌표 마이너스 16 빼기, 그리고 앞에 비율과 뒤에 비율과 앞에 x좌표 3이 6이죠. 자,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 한번 구해보면 1분의 17이니까 17, 역시 1분의 마이너스 22이죠.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순서를 맞춰서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중점을 보통 알파벳 M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중점의 좌표는 1대1로 내분하는 점, 즉 두 개의 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중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x좌표는 x좌표끼리, 즉 1과 5를 더해서 x좌표는 1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되겠고요. 자, y좌표는 2와 마이너스 4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점 M의 좌표 구해보면 2분의 6이니까 3, 2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 마이너스 1이 중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예제 2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게중심이 무엇이었냐면요. 무게중심,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무게중심은 어떤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렀냐? 바로 이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 이 중점을 M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중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원래 뜻은 이 중선, 삼각형의 세 중선의 이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냐면요. 무게중심은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게끔 분배돼서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게다가 중선을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무게중심 G라고 씁니다. 보통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서 배웠던 내분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이 유도하는 과정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고요. 이 결과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게중심, 즉 무게중심 G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무게중심 G는 한 꼭지점, 즉 선분 AM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 내분이니까요. AM을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바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적을게요. 내분하는 내분점이 바로 무게중심 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분 AM을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하니까 A는 좌표를 지금 x1, y1이라고 뒀고요. 중점 M의 좌표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방금 중점의 좌표도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자, 중점의 좌표 적어보면요. 중점의 좌표는 지금 BC의 중점이니까요. BC의 좌표를 모두 더해서 각각 x좌표, y좌표 모두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즉,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y좌표는 2분의 y2 더하기 y3이 중점 M의 좌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무게중심 G, 즉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를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A는 x1, y1이고요. 그리고 내분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M이죠. M은 좌표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는 2대 1로 내분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점 G의 좌표는 자, 2대 1로 내분이니까 분모는 2와 1을 더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비율 먼저죠. 앞에 비율과 뒤에 있는 x 좌표부터 곱해서 갖다 쓰겠습니다. 자, 곱하면 2가 약분되면서요.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겠고요. 자, 뒤에 비율도 곱해볼게요. 뒤에 비율과 앞에 x좌표 1 곱하기 x1이니까 더하기 x1 이렇게 되겠죠.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앞에 비율과 뒤에 y좌표 곱해보면 2 약분되고요.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겠고 역시 뒤에 비율과 앞에 y좌표 곱해보면 더하기 y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 G는 x좌표가 3분의 바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즉 삼각형의 각 꼭지점의 x좌표의 합이죠. 이것을 3으로 나눈 값이 바로 x좌표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각 꼭지점의 y좌표를 모두 더한 좌표를 3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무게중심의 좌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